네,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의 픽 기가 비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한 코스피 기관 순매도세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건 저 PBR 랠리에 급제동이 나오면서 자동차주 또 건설주 좀 약세 보였죠. 기아가 어제장에서 5.66%가 빠졌고요. 신세계건설 4.8% 제법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스토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목표가 달성해서 또 리뷰를 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오늘 리뷰해 볼 것은 지난주 수요일 시간의 종목입니다. 나무가이고요. 비전 프로 관련한 카메라 모듈 기업. 자,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일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2,500원으로 제시를 주셨는데 23,000원 넘어섰다가 전일 종가 흘러내려서 16,600원이거든요. 오늘도 약간 쑥스럽게 만드시네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을 방금 해주셨듯이 그 이제 엑셀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엑셀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이라는 핑계를 대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코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조금 회복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제가 그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상승폭이 좀 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그 먹을수 파이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쉬운 부분들은 좀 차차하시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좀 회복이 되게 되면은 나무가도 반등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낙폭과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무가를 다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나무가 저희 대응 전략 확인을 해보셨고요. 어제장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서현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서현의 그룹주들이 함께 올랐는데요. 서현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4%, 영업이익이 35% 오르면서 서현이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서현 탑메탈은 자동차 부품 테마로도 엮이면서 역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서현 2화까지 5%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어서 디모아는 장 마감 후에 지난달에 결정했던 감자 결정을 취소한다는 공시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샘CNS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올해 반도체 판매가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샘CNS가 7.84%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반도체 관련주부터 자동차 부품 테마주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장 색깔의 변화가 감지됐던 어제장이었습니다. 네네. 자,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시간 외에서 일단 샘CN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 1일 이후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바닥을 잠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월 달 대비해서 분위기 바뀐 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나무가에서 살짝 언급을 좀 드렸는데 낙폭과에 대해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낙폭과 좀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 업종이 어쨌든 이제 시장 낙폭과대가 상당히 단기간에 좀 낙폭과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를 선택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샘CNS가 시간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꼬집기 너무나 힘들어요. 어제 아마 그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마저 반도체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게 되면서 새롭게 뭐 HBM 쪽이라든지 그리고 AI 반도체 쪽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새롭게 좀 샘CNS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좀 할 수만 있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가지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800달러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 6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 800조 가량이 되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3년 대비해서 13% 정도 현재 성장이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투자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어떤 공정이 되는 소모품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샘CNS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설비 투자라는 장비 매출 증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샘 CNS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웨이퍼 검사 공정용 세라믹 공간 변형기 요거를 만들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프로브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브 카드에 대한 핵심 부품이라고 일단 그렇게 일단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모리 3사 쪽으로 아마 메모리 3사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다 예상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요쪽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낸드 쪽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 쪽 같은 경우 글로벌 점유율이 30%가량 되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낸드 쪽보다는 디램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TP 사업, 방금 말씀드린 세라믹 공간 변형기 요 사업을 이제 낸드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 이제 디램 쪽으로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램 쪽으로 사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디램 쪽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비메모리 프로브 카드 기업 쪽으로도 제품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조만간 이제 디램 중심이나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디램 쪽 같은 경우에 하이엔드 디램 쪽 같은 경우에 뭐 DDR5 쪽도 있긴 하지만은 HBM이 상당히 좀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첨단 패키징 기술 첨단 패키징 기술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램 STP 사업 관련돼 가지고 DDR5 전환이란지 그리고 HBM 설비 투자를 이제 오송 신공장에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어쨌든 AI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HBM이거든요. 그래서 HBM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건 이슈 때문에 아마 어제 샘 CNS가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좀 실려주게 되면서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16%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요 상승이 오늘까지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밴드로 제시하게 되면은 이제 7,800원에서 8,200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4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오후에서 갑작스러운 급등이 좀 나와줬던 네네. 종목입니다. 사흘 정도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9,4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LIG 넥스원 또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증권사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최선미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을 앞둔 기업들이 많은데요. 먼저 콘텐츠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CJ E&F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0%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 흑자의 기조를 이어가겠고요. 하지만 이 컨센서스는 밑돌 전망입니다. 연결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편성 부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보고 있고요.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바로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420%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 컨센서스 하회하는 수치고요. 캡티브 채널 드라마의 슬로 축소와 아스달 연대기2의 상각비 부담 등이 실적 부진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익이 손익분기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메탈 가격 하락에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넘어가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의 영업이익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고요. 지난해 시네탑과 세븐나이츠 키우기 게임의 연속 성공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영업이익이 72%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출시한 스론앤 리버트의 흥행 실패와 또 리니지 IP 게임 매출의 하락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느 종목 골라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전지 또 준비를 했어요. 에코프로비엠. 근데 2차 전지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다 보니까 좀 주목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6조 9,008억 기록하게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2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32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반대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9% 역성장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 안 좋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47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유진투자증권이 제시를 했었던 426억 대비해서도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됐고요.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제가 포스코 퓨처엠 실적을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벤까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판매량 감소, 양극재 수출 단가 하락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핵심 광물 가격의 어떤 그 역력의 효과 이게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4분기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이번 분기로 끝이 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탄산유통 가격이라든지 핵심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적자폭 적어도 이 적자폭이 확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고평가서는 완전히 다 반영했다라면은 이 적자도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나쁘지 않다. 이제 양극재 기업들 실적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관점만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추가라고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관점이시고요. 바닥 확인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가격 전략도 확인할까요? 일단 만약에 에코프로엠을 지금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최대한 이제 낮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밴드도 상당히 넓게 좀 잡았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20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또 박스권 상단이 30만 원 정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빔에 이어서 자 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공략주도 반도체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돌려주는 종목인데 워트. 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워트가 어제 많이 올랐죠. 26% 급등했는데요. 이게 시장 돌아설 때 가장 센 놈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장을 한번 따라잡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일단 반도체 공정 내에서 어떤 수율과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다 포함해서 수율과 연관되는 어떤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상당히 이제 패키징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전공정뿐만 아니라 패키징을 하고 있는 후공정 같은 경우도 온도, 습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펜필터 관련돼 가지고 에로스 베쿰이라는 종목이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후공정까지 보게 되면 또 새롭게 부각되는 신규 상장주 항상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부각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워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워트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공정 제어 환경 분야에서 초정밀 온스터 제어 장비인 THC 요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 장비에 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도, 습도, 전기 신호, 전압 이런 것들이 모든 것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게 수율과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HBM 쪽으로도 그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한일 쪽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해서 한번 워트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밴드로 제시하게 되면은 1,300원에서 11,000원 정도 제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3,000원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장이 좀 어려웠는데요. 자, 이사님의 말씀 덕분에 좀 든든하게 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